경남대병원 비뇨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전 나라가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세계가 어수선한데 이렇게 또 다들 마스크 하시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로결석이라는 어떤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로결석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린 요자가 이제 소변과 관련된 소변 요자입니다. 로는 길과 관련된 길 로자죠. 요로결석. 결국엔 소변이 지나다니는 길에 생기는 결석이라는 그 돌이 생긴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로 알고 계시면 우리 쓸개에도 돌이 생기는 우리 담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쓸개에 생기는 담석은 우리가 소화기관에 생기는 돌입니다. 그리고 쓸개에 생기는 돌은 우리가 먹고 밥을 먹고 소화, 쉽게 말해서 위장을 통해서 소장, 대장 내려가는 그 과정에 있는 소화액을 우리가 도와주는 분비해주는 일종의 그 담낭에 생기는 돌이고, 이 요로결석은 소변이 만들어지는 콩팥에 만들어집니다. 이 소변이 만들어지는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이 돌이 콩팥 안에 있다가 이제 나오면서 이 요관과 방광, 요도 쪽을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질병입니다. 여기 신장은 보통 우리 몸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콩팥에서 만들어진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요관이라 그래서 이 긴 관을 따라서 방광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면을 보면은 이 바깥쪽에 피를 걸러내는 신장의 부분이 있고요. 그 피를 걸러진 피가 이제 소변이 되는 건데,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과 수분이 합쳐진 게 소변입니다. 그 소변이 모이는 공간이 이 가운데 쪽에 있는 이쪽이 이제 가운데 쪽의 공간이거든요. 여기서 돌이 만들어진 거고, 이런 돌들이 만들어져 있다가 떠내려오면서 이렇게 요관을 막아서 이제 통증도 일으키게 되고 감염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소변이 내려와야 되는 길에 돌이 막혀 있으니까 소변이 못 내려오게 되고, 이 위에 소변이 보이게 되니까 보여진 압력 때문에 콩팥에서 엄청나게 큰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돌이 아주 큰 경우도 있고 하단에. 그래서 돌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쪽이 이제 정상 콩팥인데 반대쪽 콩팥이 오랫동안 돌을 치료하지 않아서 완전히 다 망가져버려요. 크기도 작아지고 이렇게 다 안에 소변으로만 가득 차서 못 쓰게 되는, 콩팥 한쪽을 못 쓰게 되는 것까지 일으키게 되는 요로결석은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는 많습니다. 평생 유병률이 1%에서 15%입니다.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암이나 이런 것들이 안 겪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죠. 10만 명 중에 한 명 생기는 데에 비해서 이 요로결석은 100명 중에 한 명, 많게는 100명 중에 10명까지도 15명까지 생기는 이런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평균이 한 3.5%, 100명 중에 3, 4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관련 인자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중간쯤 됩니다. 우리 백인이 훨씬 더 제일 많이 생기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덜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는 가운데 속하게 될 건데, 제일 많이 생기는 나이대가 보통 30대에서 50대 정도에 생깁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요로결석이 환자분들이 있는 나이대는 60대 정도부터가 가장 더 많습니다. 근데 30대에서 50대부터 생겨가지고 60대쯤에 되게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인구로 따지자면 이렇다는 걸 알습니다. 남자가 조금 더 많이 생기고요. 대구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 있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쉽게 말해서 탈수가 많이 진행되는 그런 여름에 훨씬 더 많이 생기고, 결국 이건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먹는 식습관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게 대부분인데, 결국에는 먹는 음식 그리고 수분 섭취, 우리가 물을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돌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수분 섭취가 부족하다거나 안 그러면 너무 소금에 가득 음식을 짜게 드시는 분들 발생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돌이라 하는 것은 칼슘 성분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칼슘을 먹어서 생기는 돌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이 생겼다고 해서 칼슘을 적게 먹거나 하시면은 결국에 칼슘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필수 성분인데, 그게
몸에 부족하게 되고 몸에서 칼슘을 빼낼 곳은 뼈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뼈를 녹여서 우리가 칼슘을 몸에 필요한 칼슘을 빼내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절대 요로결석이 있다고 칼슘을 적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음식은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체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지방에 살고 물을 비슷하게 먹는데도 결석이 더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재발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먹고 우리 먹는 것이라는 그 식생활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거고 이거는 재발의 어떤 한 가지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한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재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5년에서 10년 내에 재발하고 평생 동안은 한 80% 한 번 생겼던 분들은 꼭 거의 열의 여덟은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 같은 경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조사해봤을 때는 한 21% 정도 재발한다 했지만 제가 보고 있는 환자분들 한 30, 40% 정도에서는 5년 안에 재수술을 받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린 식이요법이 제일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돌을 치료하고 있는 환자가 점점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왜 위험한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왜 꼭 치료가 빨리 돼야 되고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일단은 엄청나게 아픕니다. 돌이 생기면 이 통증은 보통 우리가 3대 통증이라고 합니다. 제일 아픈 거 3개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많이 텔레비에 많이 나오거든요.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을 때 피가 안 가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근육들이 아프거든요. 손가락 같은 거 이렇게 꽉 붙잡고 있으면은 손가락에 피가 안 가면 그 부분은 굉장히 아프듯이 이런 심장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심근경색이나 출산, 어머니들 아기 놓는 그 고통은 뭐 아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직접 겪어보시지 않으셨겠지만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는 걸 알고 계신데 실제 출산과 요로결석을 다 겪어본 분들은 요로결석이 출산보다 더 훨씬 더 아프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요로결석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고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기절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로감염, 돌이 소변 내려가는 길을 막아서 소변이 콩팥 안에 점체되게 되면은 고여있는 소변에서는 염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증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염을 일으키고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여자 어르신들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감염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옛날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거죠. 아프지도 않고 아무 열도 일어나지 않는데 돌이 처음에 조금씩 생기면서 콩팥에 붓기를 조금씩 진행해서 아까 보셨던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신장 기능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버려요. 우리가 콩팥을 못 쓰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도만의 요독이라고 해요. 소변 독이 차이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 게 계속 되풀이 되다 보면은 이제 양쪽 콩팥의 기능을 다 잃게 되고 그래 되면은 결국 소위 알고 계시는 이렇게 신장내과 같은 데서 우리가 투석을 해야 되는 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팥에 있는 결석은 이 위치에 따라서 콩팥에 있으면 신장결석, 내려오는 길에 있으면 요관결석, 방광에 생기면 방광결석, 빠져나간 요도에 생기면 요도결석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고 성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희게 보이는 것들이 다 돌들인데 실제 이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는 돌들도 굉장히 많고 가장 좋은 검사는 우리가 CT를 찍을 수도 있지만 바깥에 사진 찍어보면은 이렇게 이게 정상 쪽인데 이쪽은 소변이 잘 내려가는 데 비해서 이쪽은 돌이 여기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소변이 내려가지 못해서 이 위가 이렇게 부어있는 소변이 늘어나게 돼요. 결국에는 여기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콩팥이 얇아지게 되고 그 얇아지게 되는 콩팥은 나중에 기능이 없어지는 콩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CT를 찍어가지고 많이 이걸 하는데요. CT를 찍는다 그러면 보통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비용도 문제지만은 일단은 우리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는 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실제 저희 돌을 보기 위해서 찍는 이 CT들은요 우리가 조영제를 안 넣고 찍는 CT가 많습니다. 그런 CT들은 일반적인 조영제 넣는 CT에 비해서 방사선 노출량이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석에 우리가 진단하기 위해서 찍는 CT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결석이 생기면은 다 이렇게 콩팥을 갖다가 열어가지고 배를 이만큼 쬐습니다. 다 이렇게 째가지고 수술해서 방광도 열고
콩팥 배를 열어서 콩팥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돌을 꺼내고 배도 잡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옛날의 수술들을 보시면 이렇게 옆구리에 상처가 이만큼 옛날에 결석 수술 하거나 치료받으신 분들 보면 이렇게 큰 절개선이 있고 배에 상처가 큰 게 많았죠. 그래도 이렇게 빼내도 돌이 또 생기고 남아가지고 참 큰 고생을 하시게 되고 결국엔 콩팥을 제거하게 되는 그런 분들까지 생겨서 옛날에는 이 수술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돌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근데 요즘은요, 최소 침습적 요로결석 수술. 쉽게 말해서 내시경 수술입니다. 바깥에 거의 째지 않고 수술하는 거죠. 우리가 위 내시경 보듯이 요도 쪽으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방광이나 콩팥이나 요관에 있는 돌로 내시경으로 접근을 해서 그 돌을 갖다가 레이저로 빼는 거예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내시경 붓기는 요런 선 정도 됩니다. 제 마우스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선 정도가 내시경이 붓기를 들어서 요도로 들어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그런 내시경 수술도 마취는 필요한데요. 이 체외 충격 파쇄 수술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도 저희 병원 비뇨기과 외래 옆에 보면 체외 충격 파쇄 수술실이라고 있어요. 대구에서는 아마 제일 시설도 잘 돼 있을 건데 그런 이렇게 그냥 마취 필요 없이 그냥 누워만 있으면은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돌을 깨는 그런 최석들도 최근에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심장 안에 생기는 결석들은 보통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증상 굉장히 많고,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는 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돌이 커져가지고 아픈 걸 느끼게 될 때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초음파, 복부 초음파 같은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 소변검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혹시나 소변에 이런 돌에 의한 염증이나 혈이 피가 나지 않는 게 있는지 살펴보시고 콩팥 기능은 괜찮은지 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콩팥 안에 있는 돌 말고 돌이 내려와서 걸리게 되면은 아주 아픕니다. 매우 아프다고 말씀드렸죠. 애 놓는 것만큼 아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픈 부위가 보통 이렇게 갈비뼈 밑에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등 쪽에가 아픕니다. 저희가 보통 손을 이렇게 짚어보면은 여기 단단한 뼈가 만지키는 부위 말고 이 뒤쪽에 있는 이 살이 든 부위 이쪽이 엄청 아파요. 엉덩이 위하고는 좀 다르고 움직일 때 엉덩이 위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부분은 디스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디스크 증상은 우리가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면 좀 덜 아프고 어떻게 움직이면 일어설 때 아프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요로결석에 의한 통증은 몸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세를 어떻게 해도 여기는 계속 아프게 됐어요. 근데 돌이 위에 있을 땐 요가 아픈데 돌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요 이제 어르신들 여기 사타구니 이쪽으로 해서 요 아랫배하고 이쪽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 통증이 좀 위치에 따라서 변경된다는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보통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손으로 짚어봐도 보통 손을 보통 흔듭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가를 긁으면서 돌이 내려오기 때문에 소변에 피가 날 수도 있고요. 이 콩팥에 있는 신경들은 우리 위장관하고도 다 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장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콩팥에 돌이 못 내려가서 압력이 차서 거기서 증상이 생기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바이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웨스 꺾고 초하는 그런 증상도 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노로 감염, 돌이 못 내려와서 소변이 고여가지고 감염이 생기면은 이게 고열이 열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콩팥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38도, 9도, 심하게 40도까지 나면서 옆구리가 아프면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되게 심한 경우에 폐혈증으로 가게 되고 폐혈증이 심해지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어머니들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어머님들이 이래 요로결석 생겨갖고 이래 오시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반 정도 가시고 반 정도 돌아가셨죠. 요즘은 뭐 치료 방법도 많고 항생제도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래도 많이 대부분 다 치료가 잘 되시지만은 제가 전공의 시절하던 뭐 2000년대 초반이나 이럴 때만 해도 굉장히 이걸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실로 오시게 되면은 소변이 못 내려가니까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관을 차서 주머니를 차게 합니다. 경피적 배액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변을 일로 빼내게 되면은 고여있는 소변이 없어지니까 콩팥 기능도 떨어지지 않고 염증도 해결되고 그런데 옆구리를 뚫으려고 하면 콩팥은 거쳐가 뚫고 가야 되니까 아스피린이나 이런 우리 협식적 약 드시고 계신 분들은 다 이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내시경으로 몸 안으로 관을 이렇게 넣어주면 관을 타고 돌이 막혀있지만 관을 타고 소변이 빠지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신에 방광의 자극 증상이 좀 있어서 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뭐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보는데 보통은 그럼 심장 안에 결석이 있으면 무조건 다 치료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돌이 크거나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염증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아프면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전부 다 무조건 다 수술을 해야 되거나 깨서 없애야 되나 이거는 뭐 크면은 다 없애야 되나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은 작은 돌들은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물을 많이 드시라 그리고 진통제도 써보고 결국 우리가 5mm 이하의 돌 같은 경우는 한 달 이내에 빠진 확률은 80%예요. 근데 아프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그걸 한 달을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돌은 작으면 잘 빠져나갑니다. 정이 안 되면은 약으로도 녹여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안 되면은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마취 없이 그냥 체외 충격 과세척술로 아주 편하게 때려서 없애거나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내시경 수술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관 내시경도 마찬가지고 체외 충격 과세척술 저희 병원에 이런 기기가 있죠. 2층에 가시면 세석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방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3억 돈 만들었습니다. 다 납이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게 만들었고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기계 위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요. 요 밑에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면서 요런 돌에다가 우리가 좌표를 맞춰서 엑스레이 보면서 때립니다. 그럼 이 돌에 에너지가 이제 전달되게 되고요. 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에너지를 받으면 돌이 이렇게 다 잘게 부서져서 저절로 빠져나오고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효과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신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산모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내시경으로 어디 들어가서 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스피린이나 이런 약 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 열이 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이걸 충격파가 전달이 되려면은 이게 거리가 짧아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좀 운동하신 분들은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수술할 때는 우리가 이제 배 안에다가 내시경 통해서 장비를 넣는데요. 이 콩팥 안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콩팥 안에 이렇게 큰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갖다가 내시경으로 빼내려고 하면 내시경 구경이 아주 넓진 않고 우리가 조금만 뚫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몸 안에 정 같은 거를 내시경을 통해서 정을 넣습니다. 우리 왜 돌 조각상 만들 때 빼는 정처럼 그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으로 빼가지고 이 돌을 이렇게 잘게 부셔서 이게 지금 콩팥 안이거든요. 이런 돌들을 집게로 이렇게 꽂아내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장비들은 조금 더 발전된 장비들인데 돌을 깨면서 돌을 바로 빨아냅니다. 하나하나씩 꺼져내는 게 아니라 돌을 이렇게 한 번에 다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돌을 빨아내면서 없애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돌이 제법 큰데도 지금 수술하는데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굉장히 좋은 장비입니다. 이 장비도 저희 병원은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 진짜 단단한 돌들은 정해도 잘 안 깨지고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레이저 장비도 있어가지고 돌을 다 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콩팥 안에까지 다 들다올 수 있는 이렇게 하늘하늘한 내시경이 있어서 콩팥 안에까지 다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결석이 큰 경우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결석이 아주 큰 경우에는 옆구리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콩팥 안으로 내시경을 이렇게 조금 한 1cm 정도 절개해서 박아 넣어서 돌을 빼내는 수술도 하고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이렇게 몸에 대롱을 꽂아가지고 수술하고 그래서 옛날에 개복술 했을 때 우리가 상처가 이렇게 막 10cm, 15cm 할 때하고 달리 지금 한 1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들은 나중에 회복 기간도 빨라서 수술하고 다음 날이나 다음 날 아침에 바로 퇴원합니다. 일상생활에 복귀도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관 내시경 수술인데 요거 수술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방광 아니고 우리가 소변 내려오는 길을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요. 요 위에 이렇게 돌이 막혀 있는 게 보입니다. 돌이 막혀 있는 게 보이면은 여기가 이 돌을 갖다가 레이저라고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게 있죠. 레이저를 통해 이 돌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위 조직에 손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돌만 이렇게 레이저로 깨가지고 다 빼내버려요.
그래도 크고 아주 큰 돌들이 복강경으로 구멍 3개만 뚫어서 그냥 빼내는 것도 하고요. 여기 계시는 뭐 어르신들 많으신데 전립선 비대가 남자들은 다 대부분 다 있죠. 심하신 분들은 한 번씩 방광 안에서 소변이 바깥으로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방광에 이렇게 결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개복을 해가지고 빼냈죠. 이렇게 개복해서 빼는 돌들입니다. 전립선 비대가 이렇게 생기면 방광 기능도 나빠지고 소변도 안 나가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배를 열어서 방광을 열어서 돌을 이렇게 다 끄잡아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광 내시경으로 그냥 이렇게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넣은 다음에 돌을 레이저로 깨가지고 다 빼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수술한 영상인데 방광 안에 이제 돌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장비들 이용해서 돌을 깨가지고 이렇게 다 부셔내버립니다. 실제 수술 시간은 5분도 안 걸립니다. 아주 금방 끝나죠. 여러 결석에 대해서 이밖에 뭐 궁금하신 것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이제 세속수로는 안전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다 안전합니다. 한 두세 번 할 때까지도 안전하고 실제 에너지를 조절만 하면 이제 다 괜찮죠. 문제는 이제 한번 때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제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 시간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게 좀 안 좋습니다. 대신 장점은 마취도 필요 없고 한 두세 번 하면 끝나는데 요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조금 단점이고요. 입원이 필요 없죠. 그리고 오시면 바로 당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한 번에 안 깨지면 여러 번 해야 되고 내시경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성공률이 조금 낮고 실제로 돌을 들어가서 빼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연 배출을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 잘 보이는 돌만 저희가 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가깝고 바로 깨는 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취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입원과 마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일단 단점은 저식 마취해야 되고 입원도 한 2, 3일 해야 되고 한번 치료의 가격이 좀 높다고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이 가격도 우리 체외 충격하고 거의 비쌉니다. 대신에 이제 돌을 한 번만에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성공률이 높고 돌을 직접 보면서 일일이 다 제거를 하니까 좋고 또 엑스레이 잘 안 보이는 돌이라도 내시경으로 다 접근이 가능하니까 좋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CT에 관련돼서 방사선 노출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석 때문에 찍는 CT들은요, 엑스레이 그냥 배 엑스레이 찍는 거하고 크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적은 양의 방사선이 노출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예방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싱겁게 드시고, 그리고 레몬이나 오렌지, 라임 이런 거를 좀 곁들여서 드시면은 거기 있는 구연산이 돌을 예방하는 데는 좀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너무 고기 위주로 먹거나 안 그러면 뭐 수산 근데 실제로는 이런 3번과 4번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조금 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음식은 그냥 골고루 드십시오. 어느 하나를 뭐 적게 드신다거나 이런 거 말고 음식은 골고루, 반찬은 골고루 드셔도 되는데 대신에 싱겁게 드시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 제가 계속 매번 강조하지만 물을 하루에 1리터 이상 계속 드시면 여러 결석 예방에는 가장 좋습니다. 싱겁게 드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결석이 있다고 칼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데 비타민 괜찮냐 그런데 비타민 C만 단독으로 드시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아까 제가 레몬, 라임 이야기했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비타민 C만 단독으로 드시는 거는 칼슘 돌이 생기는데 좀 더 영향을 주는데요. 종합 비타민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 안 되니까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 그대로 드셔도 되고 칼슘 섭취를 일부러 안 하면 뼈가 약해지니까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내시경 결석 수술하고 체외 충격파 세척술은 안전하고요. 결석 제거율이 높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CT를 찍은 것도 결석 CT 관련된 CT는 제가 찍는 CT는 안전하니까
굳이 엑스레이 안 찍어봐도 안 찍고 CT를 찍어도 정확하고 안전한 손상법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석은 일단 아프다, 그리고 신장 기능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감염을 일으킨다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 특히나 결석을 앓으신 분들은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이런 걸 하시는 건 항상 어렵기 때문에 병원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간격을 맞춰놓고 수시로 검사를 하시면서 약물 치료하고 그냥 식습관을 조절하는 게 중요할 거고, 심한 경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이나 외래를 방문해서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홍파성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발이 잦죠. 그러니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 아까 말씀 물 많이 드시고 싱겁게 드시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약물 치료는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병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치료할 수 있도록 약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용